나이가 들수록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어느 날은 손주와 밥을 먹다가도, 어느 날은 지인들과 모임에 나갔다가도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어줍니다. 그땐 그랬죠.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저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눈빛이 살짝 흐려지고 웃음은 억지로 유지되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자리를 피하거나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꺼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아니라 벽이었구나. 과거가 길어질수록 현재가 줄어들고 과거에 머무는 순간 나는 오래된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버티고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온 세월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도 좋지만 지금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었나. 젊은 날의 추억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놓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과거에 갇힌 사람은 늙어 보이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젊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과거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싫어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과거는 나에게 의미 있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는 익숙함이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딸과 아들은 지금의 경제 속도를 따라가고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가 맞다, 예전이 맞다고 고집하는 순간 대화는 즉시 현재에서 끊어집니다. 그 끊어짐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과거는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 현재를 잃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면 빛나지만 삶의 중심이 되면 짐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히는 것은 관계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굳이 꺼내지 않기, 옛날 방식이 떠올라도 지금 방식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보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언제나 편하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요즘 세상을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술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손주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방식이 그 아이의 시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자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아이들과 대화도 더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대화를 할 때 서로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오늘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느낌 없던 햇살, 동네에 핀 작은 꽃, 카페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따뜻함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보면 굳이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라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는 것. 새로운 길이 두렵더라도 발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오늘의 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추억은 따뜻한 불빛처럼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불빛을 뒤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게 깨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과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를 현재로 끌어내고 다시 나답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입가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같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한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곁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대화의 시작이 늘 몸의 통증 이야기였고, 식사를 하면 음식값이 올랐다는 불평이 따라붙고, 가족이 찾아오면 왜 늦었느냐는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 보면 좋은데 자꾸 불평만 들려서 마음이 좀 무거워져.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딸이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나에게만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내려앉아 결국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처음엔 동정이 되고,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 되고, 세 번째부터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돼.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라도 위로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요즘 많이 아프신가 봐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상대는 어느 순간 깊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기운이 빠지고,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씩 벽을 쌓아 만든 결과였습니다. 물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걱정이 있고 누구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평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감정은 전달되는 법입니다. 내가 어둡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가 계속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는 결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졌을까? 스스로에게 묻자 놀랍게도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그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 나는 불평이라는 옷을 입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한마디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얼굴 보니까 살겠네. 그 한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었고 손주는 제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평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감사는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끈이 된다는 걸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얼굴을 늙게 만들고 감사는 내 마음을 젊게 만든다. 처음엔 그 말이 단순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합니다. 원망은 깊어질수록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목소리를 낮게 만들고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작아도 빛이 납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나를 찾아와준 가족이 있다는 것,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구에게든 감사의 말을 전하기,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오늘 와줘서 좋았다, 손주에게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제 마음도 밝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밝게 하는가? 아니면 어둡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제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감사가 내 삶을 바꾸진 않지만 100번의 감사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감사할 것도 함께 많아진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노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불평보다 미소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처럼 누구나 하는 말, 특별할 것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의 진짜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산책도 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경고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냥 넘기셨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이 조금씩 차오르고 오래 걷기 힘들었고 밤마다 몸이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는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줄 알았고 병원 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괜히 검사 받았다가 큰 병이라 하면 더 무서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룬 하루하루가 결국 제 몸 안에서 숨겨진 폭탄의 뇌관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입원 후 처음으로 시간을 들여 제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약해진 몸을 더 흐트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는 결국 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말처럼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들, 조금씩 길어지는 숨, 쉽게 지치는 다리, 평소와 다른 맥박, 그 모든 것이 위험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했을까? 답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자 귀찮다는 이유로, 통증이 와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강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은 옵션이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의 보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노년의 몸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여러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돈 벌려다가 몸을 버렸고 늙어서 몸이 망가지니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 또 다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 와서야 알았지.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춘다는 걸. 우리 모두 늦게 깨닫는 것뿐이지 진실은 늘 같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잃은 건강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진은 내 몸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아프기 전에 발견하면 살 수 있지만 아프고 나서야 찾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운동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혈류가 달라지고 관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에 먹던 간식, 스트레스 받으면 손이 가던 단 음식들, 그 모든 게 쌓여 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천천히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넷째, 수면을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없는 잠을 억지로 미루면 몸이 더 빨리 상합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병이 스며들기 좋은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명 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든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실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건강을 언젠가 챙길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나의 마지막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나를 살릴 사람은 결국 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조금 차도 괜찮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내가 먹는 것을 돌아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제 경험에서 작은 교훈 하나라도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모임에서 자식의 재산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며 한숨을 쉽니다. 저 역시 젊을 땐 돈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살, 2살 나이를 더 먹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은퇴 후 생활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분이 술 한 모금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땅을 사둔 게 크게 올라서 걱정 없어. 우리 아들은 벌써 집 2채야. 말 자체는 자랑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말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단하시네요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물만 마셨고 한 분은 시선을 떨구며 말없이 자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자랑은 듣는 이를 작게 만들고 말하는 이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결국 결론은 돈이 최고야로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를 반복하는 순간 상대는 나와의 시간을 비교의 시간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함은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결국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적어서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좁아집니다. 계산이 습관이 되고 의심이 눈빛을 채우고 돈의 크기가 사람의 진심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돈은 조금 지켜질지 몰라도 사람은 잃게 됩니다. 관계는 약해지고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 노신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벌려고 인간관계를 놓쳤고 나이가 들어선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도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줄 사람. 이들이 바로 진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스스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돈을 자랑하지 않기. 자랑은 나를 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작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둘째, 돈에 집착하지 않기. 돈을 너무 잡고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 한 끼의 가격을 따지기보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돈이 아닌 신뢰를 쌓기.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지만 신뢰는 쌓일수록 단단해지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진 돈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고맙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돈은 나를 먹여 살릴지 몰라도 사람은 나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돈은 편함을 주지만 사람은 따뜻함을 줍니다. 편함은 잠시 머물지만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나를 젊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이야기를 줄이고 고마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람은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것.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남기는 마지막 기억이 숫자가 아닌 따뜻함이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고 성인이 된 뒤에는 그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조언을 넘어서 간섭을 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언제나 사랑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다친다는 것을.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줘. 그 말이 처음엔 무척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걱정이 때로는 간섭, 때로는 부담,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갑니다. 부모는 돕는다고 했지만 자식은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도 누군가 내 인생에 간섭하면 숨이 막혔고 선택을 대신하려 들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제가 바로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줄 때는 편하지만 결국 자식은 약해진다. 처음엔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완전히 혼자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고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담장이 되어 자식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울타리는 보호해야 하고 담장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이든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식에게 말을 건넬 때 항상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말이 자식을 돕는 말인가, 묶는 말인가.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도록 노력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경제가 어떤데? 안정적인 직장 놓치면 후회한다 하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길이면 나는 네 편이야. 다만 위험을 잘 생각하고 준비만 해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한 거였다는 것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은 될 수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걸어주려 하면 결국 그 아이는 자기 다리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 숨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면 잔소리할까봐, 내가 말하면 걱정할까봐,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간섭을 줄인다는 건 자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 넓게 감싸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젠틀리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수록 자식의 날개는 작아지고 내가 믿어줄수록 자식의 날개는 커진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날아오르게 만드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뛰어오르기가 두려울 때 살짝 밀어주는 바람, 넘어졌을 때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바람, 그리고
아주 멀리 떠나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바람.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 부모다. 간섭이 아닌 존중, 통제가 아닌 신뢰. 이 두 가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제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나를 얽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젊을 때는 이 말이 참 편했습니다. 기회는 계속 올 것 같고, 내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 같고, 시간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년 전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평소 아주 건강했던 친구였고, 늘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고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가자. 좀 더 여유 생기면. 여행 계획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고 결국 우리는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런 병으로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찍을 수 있었던 수백 장의 사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길,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들, 모두 나중이라는 말 아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중은 기회가 아닙니다. 나중은 환상입니다. 오늘만이 현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미루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금방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점점 제한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오늘 해야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8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진실. 나이가 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시작하기가 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작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10분씩 걷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제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고 하루가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해놓고 미루면 어느 날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말하지 않았던 그 말들을 전하지 못한 채 영원히 남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큰오빠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었을까?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숨겼을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미루는 동안 우리는 소중한 순간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고민되면 바로 전화하고, 전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해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은 약속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으면 내일의 표정이 밝아지고, 오늘 걷기 시작하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마음을 열면 내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나이가 많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고 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과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고, 오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삶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마지막 지혜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오늘을 붙잡는 데서 온다는 것. 오늘을 잡으면 내일이 밝아지고,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비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오늘의 실천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